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셀 수가 없네요. 자, 내리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처음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은 복습이고, 오늘 오신 분들은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내가 강의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먼저 하나, 지금 하나 똑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했지 말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올해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2018년도, 근데 2000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그냥 18년도면 이상의 말이죠. 올해 하여튼 계획했던 이 자격증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취득해가지고 제2의 도약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책을 펴보세요. 자, 표지를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그죠? 예, 멋진 인간 한 분 나오시죠? 예. 자, 넘겨보시면 먼저 앞에 내용들은 읽어주시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예, 목차 잠깐 보세요. 목차 잠깐 보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공법은 총 40문제죠. 40문제인데 각 법률 6개 법률입니다. 6개 법률에서 나오는 문항수가 약간씩 다르다랬죠. 예. 첫 번째 법률이 다 같이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길어서 제가 국토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국토법. 자, 몇 문제죠? 예, 12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이죠. 다 같이 시작. 도시개발법.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법이라고 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개발법. 6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법률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법이라고 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정비법. 총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 다 같이 시작. 건축법. 더 이상 줄일 게 없죠. 그죠? 예, 뭐 건법 이상하잖아. 그대로 건축법. 몇 문제? 7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주택법. 예, 마찬가지로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 농지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농지법. 몇 문제? 예,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파트 때 한 번 강의하면 농지법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중에 이제 5, 6월 이후에도 하겠지만 농지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국토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농지법을 아예 수업만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근데 다 맞춰. 왜? 내가 나오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농지법에 열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강의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자, 14페이지. 자, 국토법 총칙 있죠? 예. 총칙 파트부터 같이 하는데,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및 총칙 파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셨던 분들은 예, 복습이니까요. 먼저 법령 체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그러면 학교는 시간을 배웠겠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부동산 공법이다. 그죠? 네. 그냥 공법, 부동산을 뺀 그냥 공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30개, 140개 이상 법률이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거기 일부입니다. 그 일부 중에서 6개 법률만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학교론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자, 내용은 학교론에 있지만 법률 규정은 민법에 있죠. 그죠?
민법 어디 있죠? 그죠? 민법 제 99조 1항. 뭐라 나와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집에 가시면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야, 부동산이 뭐야? 물었을 때에 요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서 뭐 하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길게 복잡하게 말하면은 됐다 때려쳐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요? 토지와 뭐라고요?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공법에서는 딱 하나만 알자.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아시겠죠? 건축물. 그러면 공법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해서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 명료하죠? 예. 좁게 해석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예. 여러분은 지금 학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거는 등기하죠. 예. 등기함으로써 관리하는데 등기 왜 합니까? 심심해서? 뭔가 아는데 뭔가 알긴 아는데 뭐 소유권 한다 공시한다 좀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주 목적은 그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세금 거두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요건 네 거지? 세금 내. 집 살 때도 내야 돼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거기 부과되는 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갖고 있어도 내야 됩니다. 뭐 재산세, 종부세 팔 때도 내야 돼. 양도세 그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입니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하지만 부동산만 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왜? 동산은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부동산처럼 좀 취급해서 돈을 좀 많이 걷어보자. 세금 걷어보자. 분명히 부동산은 아닌데 동산이 맞아요. 근데 동산으로 취급하기에는 어찌 보면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고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죠. 부동산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하자. 왜 관리합니까? 세금 더 거두려고. 그렇죠? 뭐가 있었죠? 자동차, 뭐 선박, 또 항공기, 뭐 기계 등등 있는데 등등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하고 준부동산은 뭐 하죠? 등록하는데 임목은 등기해요. 그 임목은 예외적으로 임목 등기라고 부릅니다. 뭐 등기 있지만 대부분은 등록한다. 그렇죠? 여기 뭐 시청에 가서 등록한다. 그래서 등기하고 등록함으로써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자,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합하니까 우리 뭐라 부르자고요? 넓게 해석했다.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자. 그랬죠? 예. 자, 부동산은 요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공법. 그럼 공법이 뭐냐? 공법을 알려면은 사법의 개념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죠? 공법은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 자, 사법은 개인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 뭐라고요? 사법이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들을 그냥 통합해서 통칭으로 사법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법이 뭐가 있었죠? 민법이 있다. 민법은 사법이다. 개인과 개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여러분들 알 거 아닙니까? 집 살 때 계약금 10% 범위 내에서 계약했다가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은 날아가는 겁니다. 매도인이 해지하게 되면은 그 배액으로 배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 민법에. 뭐 나아가서는 또 민사특별법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나와 있다. 그러면 공법은 뭐냐? 공법은 공포의 법이죠. 그죠? 공포의 법. 오늘 4시간 동안 강의할 겁니다. 하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난 다 알겠어. 그건 희한한 겁니다. 하지만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용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쓰는 용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참 행정실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대부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무조건 진도 나갑니다. 내용 할 거예요. 용어만 가지고 계속 따라하라 그러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도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그 용어가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할 때 눈으로 보면서 하지 말고 눈으로 보되 소리 내면서 그 용어를 큰 소리로 10번이고 20번이고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외우게 되고 그 말이 익숙해질 때 내용 들어가야 좀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2번, 3번 볼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보고 시험장 간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하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월 말입니다.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최소 3번은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물론 이제 첫째 시간 하는 이 내용은 3월부터는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때는 이제 내용 바로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2월 달은 이런 게 있구나. 물론 조금은 공부해야 되겠죠. 큰 틀을 좀 매일 잡아가고 3, 4월 달에 좀 더 내용 추가해서 공부하고 해야 되지. 처음부터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시까지만 하면 돼, 그냥. 그냥 일찍 자고, 아시겠죠? 일찍 오후에 보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막 열심히 한 나머지 막 7, 8월 가가지고 쓰러지고 닝기로 맞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잘 먹고 여러분들끼리 잘 어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아마 그 반장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뽑으세요. 여러분 중에 반장 한번 뽑으시고 회계나 총무를 뽑아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끼리 그 1년 동안 같이 뭘 할 거 아니에요. 행사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 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여러분이 알아 하시되 그런 부분 필요해요. 만약에 뭐 학원에 고유상이 있다. 우르르 다 달려가지 말고 그런 분한테 이름 해가지고 대표로 가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했구나?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네? 난 얘기 하잖아. 반드시 뽑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법법은 분명히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행정청과 누구랑? 행정청과 우리 개인의 집합체인 뭐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요? 공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원론 쪽입니다. 행정청 너 아니면 다 해요. 이 국민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청은 뭐냐? 청자로 끝나는 말은 구청, 시청, 도청 아시겠죠? 끝 여기까지. 그러니까 광명시청 또는 서울로 말하면 각 구청, 시청, 구청 또는 경기도청. 그러니까 광명시는 광명시와 나와의 관계, 나가서는 경기도청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시민이고 구청에 있는 경우는 구민이고 동시에 나는 구민이자 시민이자 도민이자 국가로 말하면 뭡니까? 국민이죠. 이 국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다 끝에가 청자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중앙정부는 보니까 청자로 안 끝나길래 내가 연구해 봤습니다. 내가 청자를 찾았어요. 청와대. 찾았어요. 아시겠죠? 청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명시하고 광명시민인 나하고의 관계인데 그러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수립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립 누가 할까요? 최소한
국민인 우리가 수립하지는 않잖아요. 광명시민 여러분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 수립해 봐 그러면은 35만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인구가 35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되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 발전을 위한 계획은 광명시에서 또는 도에서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그 계획을 만드는 쪽이 내적이고, 그죠? 네.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 쪽이 외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정청, 좀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또 공부할 겁니다. 행정청,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일부 중 6개의 법률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체계, 법을 공부하면서 법령 체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법령 체계. 요건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자, 가장 높은 법, 헌법이 있죠? 예. 헌법의 기초 아래 헌법에 맞게 만드는 것이 법이고 또는 끝에 율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법률 또는 법. 국토법은 율자가 붙었죠. 그죠? 나머지는 안 붙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래서 만들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우리가 목처럼 말하면 한 절 정도만 만든다. 쌍가로 1번, 가로 1번까지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어디에다가 대통령한테 이관시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이것 갖다가 되겠어라 물어보면은 각부 장관들이, 특히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말이 많겠죠. 그죠? 그 외 장관들이 요걸 세분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분시키는 작업 들어가고 완성이 되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이 법률 용어이고 실무에서는 뭘 한다고요? 시행령이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둘은 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이관시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짱이죠. 그죠? 밑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요거 가지고 되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또 일부 세분시킬 때 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세분시킵니다. 그래 완성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공포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대통령령이지만 부서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빼고 그냥 부령. 여기 총리령도 있는데 의미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부령, 국토교통부령, 기획재정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아시겠죠? 각부 장관들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는 시행 규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헌법 빼고, 그죠? 헌법은 빼고, 세 가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시험은. 우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싸잡아서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명령.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공부하시다가 혹시 책에 명령 하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싸잡아서 짧게 간단하게 표현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령의 영자와 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뭘 한다고요? 법령이다. 그래서 법령체계다. 법령체계. 법령 그러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를 싸잡아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요. 이 밑에는 우리가 이제 조례, 그다음에 규칙 있죠. 자, 규칙은 광명시에서, 조례는 광명시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예. 하지만 조례 규칙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까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 행정청이죠. 행정청 체계. 요거는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법 자체의 행정청 체계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법령체계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행정정책에는요 본인이 한번 쓰면서라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체계를 알아야지만 진도 나갈 때 이해가 되거든요. 행정정체계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다 합시다. 행정정체계. 자, 제일 높은 사람 뭐죠? 중앙정부부터 하겠습니다. 누구죠? 대통령이죠. 자, 그 밑에 누가 있죠? 총리가 있고요. 그 밑에 각부 장관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공법 내에서도 장관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간이 한 명 있죠.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너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말하기는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앞서 따가지고 국장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국장. 국장. 그래서 국장 하겠습니다. 국장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국장이란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만 알면 돼요. 총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위에 안 나와요. 그냥 위에 일선인가 써본 것이죠. 우리는 국장까지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중앙정부라면 이제 밑에는 지방정부가 나오겠죠. 지방정부도 두 가지로 위계 질서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광역자치가 있고 그 밑에 기초자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지방선거 할 때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뽑습니다. 항상 한 명당 어디에 살더라도 무조건 2명만 투표합니다. 여러분 누가 투표하죠? 광명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뽑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구청장하고 서울시장. 아시겠죠? 딱 2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인 단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 따라합니다. 시도. 사람으로 말하면은 시도지사라고 하지요. 그렇죠? 말하면은 시도. 그러면 시도할 때 시는 뭐냐? 뭘 말하는 거냐? 먼저 특별시가 있고요. 특별시가 몇 개죠? 하나.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요. 몇 개 있죠? 6개 있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특별자치시가 있죠. 몇 개죠? 하나. 세종시가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여기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과 같은 레벨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뭘 한다고요? 바로 시요, 시. 시도할 때 시. 그러면 도는 뭐냐? 도는 몇 개죠? 9개죠, 그죠? 9개. 9개인데, 제주도는 특별히 다르니까 특별히 뺀다. 왜? 얘는 특별자치도니까 구분해서 말할 뿐이다. 그 다음에 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8개죠, 그죠? 요 2개가 뭐예요? 여기에 2개가 도여도. 그러니까 시도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말하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사람으로 말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렇죠? 예, 많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거 말할 때마다 또 너무 기니까 내가 앞자를 따서 합니다. 앞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앞자 따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다 얘기하면 다 아나 그러면? 자, 따라합시다. 광, 특시, 특도, 도. 시작. 특광, 특시, 특도, 도. 한 번 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도.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한 2, 3개월 지나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이 막 그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정책위는
우리 국민은 우리가 시민이자 도민이자 국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때 투표로 뽑는 그 사람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표로 뽑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별시장만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사람 누구까지? 그죠? 그거 나와, 구. 동장, 면장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표로 뽑는 구를 뭐라 부르죠? 자치구. 다 같이 시작. 자치구. 투표로 뽑지 않는 구가 있죠? 뭐라고요? 비자치구. 또는 행정구인데 비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 광역시는 밑에 또 뭐가 있었죠? 얘는 두 개에서 두 개. 일단은 뭐가 있었죠? 구가 있고 뭐도 있죠? 군 있죠? 인천광역시 광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데 광주하고 대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구군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요, 오로지 혼자서 다 합니다. 밑에 있어 없어요? 없고요. 특별자치도 밑에 원래 있긴 있어요. 제주시장 있어요. 서귀포시장 있습니다. 남제시 군수, 북제시 군수.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말고 그냥 제주도일 때는 5명을 뽑았어요. 5명을 뽑았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너에게 2명의 시장과 2명의 군수의 모든 권한을 전부 올인해 줄 테니까 네가 멋지게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한번 발전시켜 봐라 라고 만든 것이 특별자치도예요. 왜?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싸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시 2명의 시와 2명의 군수는요, 투표로 안 뽑아요. 따라합시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 아시겠죠? 발령직입니다.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동장급. 그러면 있어도 특별자치시는 모든 건 만들고 그 과정과 결정 독재. 특별자치시. 특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획을 만들고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혼자 다 한다. 그러면 2명의 시장과 2명 군수는 뭐 하냐? 피켓 들고 나가면서 이제 한번 구경 오십시오. 라고 그러죠. 한번 구경 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아시겠죠? 아,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난 뭘 해도 항문이야. 아시겠죠? 근데 도를 보니까 도는 밑에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시하고 군이 있죠.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가평군. 근데 경기도가 자꾸 군이 없어져요.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뭐 이렇게 알고 묻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범위가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양주군이 양주시가 됐죠. 그죠? 네, 됐고. 한 몇 개의 군이 지금 시가 돼가지고 가평군하고 한 개 더 정도 모를까 다 시가 됐어요. 그래 알고 있어, 현재. 양평군 빼고, 양평군이 있네, 양평군. 예, 빼고. 자, 그래서 군, 시군을 정리하니까 시군구.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광역자치. 광역. 요건 뭡니까? 기초자치다. 그래서 시군구할 때 시는 시도할 때 시를 뺀 나머지 모든 시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 시 중에서도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부천시랑 우리 광명시랑 여기 시인데 달라요. 그렇죠? 예. 부천시는 광명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그래, 구 있죠, 구.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구는 투표로 뽑지 않는 구란 얘기죠. 그렇죠? 즉, 비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천 시민도 6월 지방선거 할 때 경기도지사 뽑아야 돼요. 부천시장 뽑아야 돼요.
하지만 구청장은 뽑지 않습니다. 왜?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시를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대도시라 부릅니다. 대도시가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대도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 법률 용어를 부르는 겁니다. 즉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바로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 최소한 큰 도시는 뭐라고요? 비자치구는 있어야지 큰 도시. 광명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도시는 방금처럼 비자치구, 굳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인데, 행정구는 그냥 실무 용어입니다. 비자치구만 써요. 그럼 왜 부천시는 구가 있고 광명시는 구가 없느냐? 인구요, 인구. 대도시 요건은 인구 얼마죠?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부천시가 솔직히 내가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 5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히 안다는 얘기죠. 광명시는 구가 없어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50만 명이 안 된다. 안 된다. 한 35만 명. 대략. 맞아요? 4만 명? 5만 명 합시다. 아시겠죠? 깎지 말자고요. 깎지 말자고. 저도 제 막내 여동생이 여기 광명 살아요. 저 희안한동 살아요. 희안한동. 한동인가 여기가? 하는데 얘가 꼭 보면 어디 가면 자꾸 사기를 쳐. 오빠 나 서울 산다? 서울이 아니거든. 꼭 서울 산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것이. 너 왜 서울 산다 거짓말해? 그러니까 우리 지역번호 02야 그런 거 있더라고. 맞더라고 그게. 다 지역번호가 경기도는 031인데 광명만 02야. 맞습니까? 서울 산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지역번호가 02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광명시처럼 비자치구가 없는 시는 한마디로 대도시가 아닌 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시작? 대도시가 아닌 시. 하지만 저는 긴 것은 저는 못 봐줍니다. 줄여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시라고 할게요. 일반시. 일반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를 그냥 저랑 여러분이 약속해서 부른다. 시험에는 일반시라고 안 나옵니다. 뭐로 나와요?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러니까 배울 때는 일반시라 배우고 시험에는 일반시가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나온다. 그러면 대도시, 사람으로 말하면 부천시는 대도시고 부천시장은 대도시시장. 다 같이 시작. 대도시시장. 하지만 이것도 길어. 앞으로 저는 이래 부를 겁니다. 대장. 부천시장은 뭐라고요? 대장이에요. 대장. 대도시시장을 줄임말입니다. 대장. 여기 뭐라고요? 행정청 책임입니다. 특히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만 알면 됩니다. 왜? 가장 높은 인간은 누굽니까? 국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요. 이게 막 섞어 나와요. 섞어 나와. 그래서 뭐 승인권자 아니면 뭐 수리권자, 승인권자가 서로 달라요. 입안권자, 결제권자가 달라요. 뭐 승인 받습니다. 사용 검사 받습니다. 허가권자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요 지자체에서 섞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기 질서를 알고 있어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저쪽에 써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첫 번째 법률 제가 써볼게요. 뭐죠 이게?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 국토법이라 불렀죠. 다 같이 국토법. 몇 문제? 12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 법률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계획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잘 이용하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잘못되면 개발도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일단은 둘 중에 하나다. 행정청이 만들든지 국민이 만들든지. 그럼 당연히 최소한 국민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 그 계획을 만든다. 행정청에서 만드는 계획을 우리는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행정계획이라고 부른다.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은 자신들하고는 일단은 무조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광명시에서 만든 그 계획이 우리 광명시민하고 관련이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과 국민과 관련이 없는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하지만 행정청끼리는 다 관계 있죠. 제3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 만들 때 나랑 관계없는 계획을 내가 만들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말을 구속한다라고 하고요. 관련이 없다는 말을 비구속적, 구속, 비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 줄여가지고 그냥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요 내용들이 우리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각 계획마다 이러한 내용들이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미리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행정청이냐, 일단은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그렇죠?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자, 구속한다를 동그라미, 구속하지 않는다를 내가 X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만드는 행정청은 무조건 다 구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구속하고요. 자, 여기서 국민을 구속하면은 무슨 계획? 구속적 계획이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면은 바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니까 구속적과 비구속적을 구분시키는 요인은 국민이 국민. 그렇죠? 국민이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 두 계획은요. 계획은 우리 학자들이, 이거는 법률 용어 아닙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행정청이 만드는 쪽이고 그쪽이 내적이다 그랬죠. 그죠? 그 둘 다 우리는 내, 외적 계획이다 그러고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적 계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이는 내적만 구속하죠. 그래서 내적이고 다른 말로 내부적 계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속한다. 일면적이다. 이거는 학자들이 쓴 용어입니다. 혹시나 등장할까봐 미리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적 계획은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획이죠. 있는 계획이므로 이 계획들을 우리 행정청에서도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들도 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행정청에서 국민한테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어쩌면 명령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행정청에서 국민에게 내리는 처분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러면 줄여가지고 뭐라 부를까요? 얘는 처분의 성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구속적 계획은요. 우리 국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계획이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행정 처분이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가령 제가 강의할 때마다 시험장 할 때까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이 54개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도로인데 도로를 가지고 예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장 빨라요. 그 기반시설 54개 중에서. 그러면 자, 광명시장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광명시 외곽도로를 한번 건설하고 싶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당장 지금 그 계획대로 도로 설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일단은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됩니다. 사야 돼요. 그렇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광명 시민의 땅이자 경기도민 땅이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국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속적 계획이고, 그런데 계획만 있을 뿐이고 사업은 언제 할는지를 몰라요. 일단 계획이나 수립해놔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그건 알 바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빨간 줄만 도로 싹 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장소 가면은 도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 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가면서 사라지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계획만 있을 뿐이고 있는조차도 몰라. 그러면 당장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국민과 현재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리 한번 써보면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뭐죠? 얘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할 뿐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이다. 거시적인, 포괄적이고 또는 계략적으로밖에 수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괄적, 계략적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행정처분을 통해서 광명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따라 했는데 손실을 입었다. 손해 입었다 그러면 내 의지로 한 것보다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손실을 받았다면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을 상대로 싸움을 제기한다. 행정쟁송의 제도가 있다면 얘는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오죠. 나랑 관계가 없는데 뭐 그런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죠. 얘는 행정쟁송이란 말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행정쟁송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3단계를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한테 처분을 내려준 사람한테 직접 가서 제기한다. 광명시장 너 때문이야. 손해배상 해줘! 한다면 우리는 이의 신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윗사람 찾아갑니다. 직근 상급 기관, 상급 관청. 쉽게 말하면 너 윗대가리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 여기서 누구 찾아가죠? 도지사 찾아갑니다. 행정심판이라고 불러요.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은 우리 국토법에서 거론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나오면은 그 사람보다 윗사람을 딱 떠올려야 돼요. 광명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광명시에서도 안 해주는 걸 경기도지사가 잘도 해주겠다, 그죠? 안 해줍니다. 이 작것들이 안 해줘. 결국은 어디 갑니까? 법원 갑니다.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러한 행정적 사건 터지면은 가능하면은요,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요, 막 수십억, 수백억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배상을. 그런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잘 안 하려고 그래. 뻔히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해주고 법으로 해? 꼭 이런 식으로 꼭 3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꼭 보면. 너 해줘라. 왜 안 해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임기 내에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 수가 없어. 요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런 말을.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통해서 국민과 관련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세요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죽을 때까지 평생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라고 하는 특정한 기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효력이 있다. 그래, 효력이 있다. 그때까지 안 하면은 실효가 된다. 그래서 효력과 실효가 있다면 비구속적 계획은 이러한 말조차도 안 나오겠지, 그죠? 예, 관계없으니까 나랑. 얘는 효력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실효라는 단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에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이는 계획을 입안을 해서 뭘 해서? 입안을 해서 얘는 결정을 받는다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 합시다. 입안 결정, 수립 승인. 계획을 입안하는 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의미는 큰 차이 없습니다. 계획을 다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나 승인 도장 맨 마지막 도장 찍어주는 거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별 차이 없다. 그러면 같이 쓰지 왜 굳이 다르게 쓰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쉽게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따로 쓰고 있다라고 여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입안 결정이라는 용어 쓰고 있는 구속적 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바로 구속적 계획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 군, 관리 계획. 한 번 더 시작! 도시, 군, 관리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두 계획 다 같이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한 번 더 해볼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데 여기 도시군, 도시와 군 관리계획, 도시와 군 기본계획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쓰지만 실무에서는 다 안 써요. 군이 아닌 지역, 최소한 광명시는 군이 아니죠. 그때는 군을 빼요. 실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이는 도시기본계획이고 가평군이나 양평군 안에서는 군을 쓰고 도시를 안 써요. 뭐라 불러요? 군관리계획, 군기본계획. 이렇게 실무에서는 따로 쓰고 있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전부 다 쓰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냥 다 쓰겠죠, 그대로. 자, 요것이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똑같지만 두 계획에 차이점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도시에 걸치는 것이고 얘는 한 개 도시 안에서만 수립한다.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광명시장이 광명시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라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최소한 부천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얘기예요. 공통점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은 한 개냐 둘 이상 걸치냐 그 차이입니다. 두 계획이. 그러면 이 두 계획에는 세 가지 계획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데 광역도시 계획이 가장 높아요. 다 같이 시작! 광역도시 계획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도시, 군,
기본 계획이 그 다음 주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이 순서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진도에 따라 이렇게 높은 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순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지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의 부합이 돼야 돼요. 부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뜻이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충돌하거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위 계획이. 따라합니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방금 따라한 그 말들이 기출문제 지문에 탁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야. 이해만 하면 안 되지만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공법은요, 무작정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고 외울 때 외울지라도 이해를 하고 해야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방금 말했듯이 정리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받는데 다른 점은 얘는 2개 이상, 얘는 1개 도시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 하지만 1개 안에 있던 2개 이상 걸치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겠다. 그리고 이 두 계획,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공통된 단어만 골라보세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용어 정의예요.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계획은 바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이 재검토는 다른 말로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한다. 왜 5년마다 할까요? 대통령 임기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에 맞게끔 뭐 수정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계획만 있어요. 만약에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가 되라고요? 부합해라. 만약에 부합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왜 부합이 안 될까? 안 된다면 이거는 무효야?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부합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이것도 가끔 옛날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혹시나 부합이 안 되면은. 그리고 두 계획, 세 계획 중에서, 이 두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장은 특정한 곳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를, 어느 지역은 개발, 어느 지역은 뭐 보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종합 계획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종합 계획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원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거꾸로 보면은 결국은 도시군 군 기본 계획이 부문별 계획이고 또 이 부문별 계획이 어찌 보면 종합 계획과 흡사해요. 자, 광명시 전체를 바둑판처럼 A, B, C, D 등등등 나누어 가지고 그 A 따로 B 따로 부문별로 계획을 A, B, C 따로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부문별 계획인데 그것이 어찌 보면 종합계획과 흡사하다 그 말이에요. 흡사하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등장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모든 계획. 요거. 자, 세 가지 모든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습니다. 법률 이름이. 그런데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법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모든 계획의 뭐라고요?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 모든 세 가지 계획은 국가계획에 뭐라고요? 국가계획에 반드시 부합을 해라. 요거는 이제 시험 잘 나와요. 아시겠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두 계획인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라. 만약에 국가계획과 세 가지 계획이 서로 다르면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방금 말한 부분들은 지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 그냥 위기질서만 제가 설명한 것이고 우리 시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은 거론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방금 말한 것처럼 2개 이상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광명과 부천이 2개일 때 있지만 길게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많은 시, 도, 군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획 수립할 때에 무조건 그 지자체에 물론 다 맡기지만 그 당사자에게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존할 지역이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지역까지 포함할까봐. 그래서 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람보다 윗사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고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해 준 범위 안에 들어가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니다. 광역계획권. 그렇죠.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선 지정. 그러니까 아무리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일지라도 광역계획권을 다시 말하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자체일지라도 무조건 전부 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지정해주지 않으면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미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군지만 알면 그 사람보다 윗사람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승인받죠. 그러면 당연히 수립해서 승인받으러 가는 사람은 승인권자가 누구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내가 너보다 한 끗발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
라고 지정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 수립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사람 찾아가서 승인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랑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랑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만 알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승인권자와 지정권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14페이지 한번 펴봐요. 14페이지. 한두 개만 체크하고 갈게요. 하나만. 예.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1번과 2번을 설명했는데 저를 봐요. 용어 정의는 내가 별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요. 진도 나갈 때마다 그 순간순간 용어 정의와 같이 할 겁니다. 이걸 별도로 하니까 시간만 아까워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진도 나갈 때 그때마다 할 것이다. 넘기세요. 16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17페이지 4번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쌍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다 동그라미 하세요. 설명 지금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지금. 왜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판서 없이 그냥 책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책을 읽어보면서 뭐 줄도 끄고 하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판사함으로써 설명할 때에는 요거 설명하고 책 또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체크 정도는 한다 그 말이에요. 체크 정도는. 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자 넘깁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자, 20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부터는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